거대한 트럭이 그대로 돌진해 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은혜와 결은 서로의 상처를 가장 아픈 말로 찌르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더는 자신을 걱정하지도 따라오지도 말라는 결의 말에 은혜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결이 등을 돌려 횡단보도 위로 들어선 순간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은혜는 눈앞의 위험을 보는 순간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죠. 은혜는 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트럭이 덮치기 직전 결의 몸을 힘껏 밀어냅니다. 결은 살아남았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은 은혜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은혜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은 그제야 무너집니다. 자신이 뱉은 모진 말들이 칼날처럼 돌아왔죠. 은혜야 제발 눈 떠. 자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은혜. 이 비극적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음모와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 한마디에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류를 넘기던 손들이 멈췄고 대치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죠. 결은 그런 대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는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결이 강수에게 확인하려는 것은 자신의 입양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 한수철이 죽던 날 대치와 권식이 감춰온 사고의 진실까지 모두 꺼내놓을 생각이었죠. 이제 누군가의 변명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도 없었죠. 결은 그 모든 사실을 강수에게 직접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치가 황급히 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수의 건강을 방패로 내세우는 대치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할 순간마다 가족을 내세웠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으면 누군가의 목숨을 핑계 삼았죠. 결은 대치 옆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대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결이 강수를 만나면 끝입니다. 한수철의 죽음도 권식이 대신 뒤집어 쓴 죄도 대치가 25년 동안 감춰온 모든 거짓도 한꺼번에 강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보다 대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강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것, 아들로서 버림받는 것. 대치에게 그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강수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것이 분명했죠. 대치는 멀어지는 결을 바라보다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수그룹 경영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강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눈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이 강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대치는 처음에는 결의 입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벌고 강수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다시 가족 안에서 문제를 덮을 길을 찾으려 했지요. 하지만 결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의 건강을 들먹여도 흔들리지 않았고 25년 동안 쌓인 부자 관계마저 스스로 끊어낼 기세였어요. 대치는 천천히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수가 진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노보다 실망이 먼저일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강수그룹에서 밀려나는 것보다
대치에게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치의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결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에게 도착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대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평소 회사 밖에서 굳은 일을 처리해주던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고로 보여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입 열일 없게. 그 말을 내뱉고도 대치는 자신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바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끝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결이 입을 여는 순간 아버지도 나도 끝이야. 가족도 무너집니다. 회사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우연한 사고 뒤에서 도망쳤던 대치가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이었지요. 얼마 뒤 휴대전화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이 퇴근 후 이동할 예상 경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흔적을 지웠다고 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치가 만들어낸 두 번째 교통사고도 결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결을 향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은혜는 찢어진 은결하우스 도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될 거라 믿었던 그림은 가운데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은혜는 도면을 다시 맞춰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 마음을 붙잡을 만큼 붙잡았습니다. 결과 자신 사이에 생긴 상처를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덮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이 퇴근 뒤 강수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입양 과정에서 무엇이 숨겨졌는지, 25년 전 사고를 강수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직접 묻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결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준의 잘못을 감싸줄 생각도 없었지요. 다만 지금의 결은 너무 깊은 분노 속에 있었습니다. 강수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말을 쏟아낼지, 그 말을 들은 강수가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는 결이 진실을 찾다가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리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은혜는 찢어진 도면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랐습니다. 결에게 떠나지 말라고 매달릴 생각은 없었어요. 돌아와 달라고 붙잡지도 않을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분노 때문에 팀장님 자신까지 망가지지 말아요. 은혜는 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은 없었죠. 결국 결이 회사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직접 뒤따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혜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불러 세우는 것조차 망설여졌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결국 결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얘기해요. 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에는 반가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가장 두려워했던 차가운 원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결은 잠시 은혜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습니까? 은혜는 그 한마디에 오늘의 대화가
결코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은혜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 앞에 서기 전까지 수없이 준비했던 말들이 한순간에 흩어졌어요. 차갑게 식은 결의 얼굴을 보니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죠. 회장님 만나러 가는 거죠? 지금은 가지 마요. 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혜가 그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듯 했어요. 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은혜는 자신의 짐작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회장님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도 망가져요. 강수의 건강도 걱정됐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누구도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걱정은 결에게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결은 천천히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또 당신 가족부터 지키겠다는 거군요.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혜가 막으려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자신까지 집어삼켜지는 결이었죠. 그런데 결은 은혜의 진심까지 성준을 위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던 날도 다들 지킬 사람은 따로 있었죠. 대치는 자기 인생을, 권식은 친구를, 당신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지켰어요. 그래서 버려진 건 우리 아버지와 7살짜리 나뿐이었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참아온 감정을 눌러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빠 잘했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 아버지 일을 덮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상처를 더 벌린 듯 했죠. 당신 걱정도 이해한다는 말도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더는 따라오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으러 왔지만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서 온 길인데 그 사랑마저 결에게는 또 하나의 방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잠시 뒤 결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말 나한테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트럭 한 대가 결이 향하는 도로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쪽으로 바뀌자 결은 그대로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은혜는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은혜도 더는 쫓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이 자신을 미워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준의 침묵까지 안고 살아가는 결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었지요. 은혜는 결국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건너편에서 이상한 움직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트럭이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호가 바뀌기 전에 지나가려는 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지선이 가까워지는데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죠. 은혜의 시선이 다시 결에게 향했습니다. 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횡단보도 중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다툼 때문인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트럭의 엔진 소리가 거칠게 커졌습니다. 그제야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차 왜 안 멈춰? 트럭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한 방향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혜는 반사적으로 결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도로 위 소음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결은 계속 걸었습니다. 트럭과 결과의 거리가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은혜에게 방금 전까지 품었던 서러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모진 말을 했다는 사실도 사라졌어요. 결이 자신을 밀어냈다는 기억마저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대로 두면 죽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 남았습니다. 은혜는 가방을 떨어뜨린 채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고결. 이번에는 결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결은 영문을 몰라 잠시 굳어버렸죠. 그리고 그 뒤에서 쏟아지는 강한 헤드라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트럭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거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멈추려는 기색조차 없었지요. 은혜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결이 피하라고 외치려는 순간 은혜가 먼저 두 팔을 뻗었습니다. 결을 살릴 수 있는 거리는 이제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은혜가 결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두 팔로 결의 가슴을 힘껏 밀어냈어요. 결은 중심을 잃은 채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졌습니다. 어깨가 바닥에 부딪혔지만 통증을 느낄 틈조차 없었죠. 결의 시야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야. 결의 외침과 함께 트럭의 전조등이 은혜를 집어삼켰습니다. 굉음이 터졌습니다. 은혜의 몸이 충격에 밀려나 도로 위로 쓰러졌고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가 바닥을 미끄러졌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그대로 굳어버렸죠. 트럭은 뒤늦게 속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흔들리던 차량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결의 눈빛이 순간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쫓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은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죠. 은혜에게 다가간 결은 차마 손부터 대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는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은혜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더는 따라오지 말라고 밀어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은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결을 밀어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죠. 결은 그제야 은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은혜, 눈 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제발 눈 떠. 도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급히 신고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혜의 손을 붙잡는 순간 결의 손바닥에 따뜻한 피가 묻었습니다. 그제야 결은 자신이 무엇을 잃을 수도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밀어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은 은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은혜 주변으로 달려들었지만 결은 손을 놓지 못했죠. 누군가 비켜달라고 해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혜를 밀어내던 사람이 이제는 단 몇 초도 떨어질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구급대원이 결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제야 은혜의 손이 결의 손바닥에서 빠져나갔죠. 그 작은 이별이 결에게는 견디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결에게 남은 말은 그것뿐이었죠.
구급대원들은 은혜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복부 쪽 출혈이 심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결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자 몇 분 전의 장면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결의 가슴 속에서 버티고 있던 분노가 그제야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대치도, 성준도, 25년 전 사고도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복수하겠다는 결심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눈을 뜨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은 반사적으로 따라붙었죠. 구급대원이 막아서자 결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보내지 마세요. 조금 전 자신이 은혜에게 혼자 있으라고 했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순간 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은혜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결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람만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좋았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보지 않겠다고 해도 견딜 수 있었죠. 단 하나, 은혜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하자 결은 안쪽에서 은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무너졌습니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였죠. 그렇게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밤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결은 들건 옆에 붙어 앉은 채 은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구급대원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을 확인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짧은 지시가 오갔고 은혜의 복부를 누르던 거즈에는 다시 붉은 피가 번졌어요. 결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은혜의 손마저 처치를 위해 놓아야 했죠. 조금만 버텨. 은혜야, 제발 조금만. 처음으로 원망도 자존심도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때 구급대원이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액더 열어주세요. 결은 은혜의 손을 붙잡으려다가 처치를 방해할까 그대로 멈췄죠. 이제 후회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은혜가 버텨주는 것만 바라야 했어요. 구급차가 응급의료센터 앞에 멈추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받아 빠른 속도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죠. 결도 따라 뛰었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황은 더 급박해졌어요. 의료진은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곧바로 초음파와 응급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혈 준비까지 시작됐죠. 결은 은혜에게 가까이 가려 했지만 의료진에게 막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결은 그 말에도 한동안 물러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의료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잠시 뒤 응급실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부 내부 출혈이 상당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지체할수록 위험하다는 설명까지 이어졌죠. 결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은혜는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들것이 수술실 방향으로 움직이자 결은 다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입구에서 또 한 번 멈춰야 했죠. 문이 닫히기 직전 결은 창백한 은혜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결은 그제야 복도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어요. 손바닥에는 아직도 은혜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결은 그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은혜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수술등 아래 의료진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졌죠. 복부를 열어 확인한 손상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충돌 충격이 그대로 복부에 집중되면서 간 조직이 깊게 찢어져 있었어요. 출혈 지점을 찾아 막아도 다른 곳에서 다시 피가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취과에서는 떨어지는 혈압을 붙잡기 위해 수혈을 이어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죠. 집도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혈해야 합니다. 수술실 안에는 필요한 지시만 짧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불필요한 말을 꺼낼 여유가 없었죠.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결은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수술실 문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다 결국 대기 의자에 앉았지만 몸을 제대로 기대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고 순간만 반복됐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밀어내던 얼굴, 트럭의 불빛, 그리고 도로 위로 쓰러지던 은혜. 그 장면 사이로 자신의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버텨줘. 결의 입에서 거의 기도 같은 말이 흘러나왔죠. 그때 수술실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결은 벌떡 일어섰지만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도 수술실의 붉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자 결의 불안은 더 깊어졌죠. 잠시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결은 거의 튀어오르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온 사람은 담당 간호사였고 추가 혈액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긴 채 급히 사라졌죠. 그 짧은 순간에도 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 뒤 안쪽에서는 집도의가 다시 손상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지혈은 일부 잡혀가고 있었지만 간 상태가 심상치 않았죠. 의료진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도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간 부위의 손상이 생각보다 너무 심합니다. 그 말은 아직 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이미 다음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응급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성준과 연자가 거의 뛰다시피 수술실 앞으로 들어섰죠. 연자는 붉은 수술등부터 발견했습니다. 그 아래 혼자 서 있는 결의 옷에는 은혜의 피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순간 연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은혜 어디 있어? 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을 바라보다 겨우 은혜가 안에 있다고 말했죠.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연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성준이 급히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은혜가 왜 저기 있어? 결에게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죠. 자신이 은혜를 밀어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도 숨길 수 없었어요. 결은 한참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연자의 눈빛이 결에게 멈췄습니다. 왜 은혜가 결을 밀어냈는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둘이 함께 있었는지 묻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죠. 하지만 딸이 수술실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원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닫힌 문만 바라봤습니다. 또 남부터 살리겠다고 저랬구나. 그 한마디에 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달려왔는지 이제야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성준 역시 말을 잃은 채 결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사고 차량에서 어린 결을 끌어냈던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딸이 성인이 된 결을 살리기 위해 대신 차를 맞은 셈이었죠. 성준의 마음에는 오래 묻어둔 죄책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결과 은혜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상처가 풀리기도 전에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결은 결국 성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은혜가 저렇게 됐습니다. 성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결을 바라보는 마음이 충돌했죠.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의사는 세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은혜의 상태가 예상보다 위중하다고 말했죠. 가장 큰 문제는 간이었습니다. 충돌 순간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간이 넓게 파열됐고 손상된 조직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지혈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연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성준은 아내를 붙잡았지만 자신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결은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의사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간을 보존하며 출혈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식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절망에 잠겨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은 곧바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간을 쓰세요. 성준과 연자가 동시에 결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당장 누구의 간을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기증자의 혈액형과 건강 상태, 간의 크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생체 기증자에게도 큰 수술이라 위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검사부터 해주세요. 의사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낮게 결을 막아섰습니다. 결아, 너까지 잘못되면 은혜가 좋아할 것 같으냐? 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준을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죠. 아저씨, 은혜가 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결의 눈에 참아온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짧은 침묵. 결은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살릴 차례예요. 그 순간 다시 수술실 안에서 의료진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복도 전체를 짓눌렀죠. 잠시 뒤 결은 생체 기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온 결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결에게는 그 기다림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실에서 나오자 성준과 연자가 수술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자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죠. 결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저 문 안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면 어떤 위로도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결은 복도 끝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안내방송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눈앞에는 오직 은혜만 떠올랐습니다. 함께 살 집을 이야기하던 얼굴, 자신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모습이었죠. 결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결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셈이었죠. 결의 손이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강수그룹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후계 자리도 의미가 없었죠. 대치에게 어떤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은혜만 살아 돌아오면 됐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시는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죠. 살아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수술실 위 붉은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죠. 한동안 참아온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은혜야, 제발 살아만 있어줘. 결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수술실 앞 의자에 홀로 앉은 결의 얼굴을 천천히 가까이 잡습니다. 붉어진 눈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이제야 숨길 수 없게 된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결의 얼굴에는 복수보다 더 강한 결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눈을 뜨는 날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 결과 은혜의 선택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에게 다시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